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그 요구 분석을 했죠. 그러니까 이 CR 리더십의 장점이 있다면 뭐냐면은 기존의 12가지 리더십은 어떤 과학적인 어떤 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그냥 선험적으로 리더십 연구가 이런 연구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한번 측정을 해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CR 리더십의 장점이라면은 자아자찬 같지만은 어떤 과학적인 분석 방식, 그 개념화는 제가 시켰지만은 그것을 하나의 프로그래머 할 때에는 과학적인 어떤 분석 절차를 밟게 되죠. 그래서 보니까 합리주의 패러다임에 있어서는 4가지 하위 영역이 있습니다. 뭐가 합리주의냐? 좀 애매하잖아요. 이성적인 판단은 뭐가 애매해? 예를 들어 보니까 첫째는 이성적인 상황 판단. 이성적으로 상황 판단을 한다. 핵심 요소들이 나오죠. 감정 조절 능력이라든지 집단 지성 활용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선정하는지 프라이어티. 그게 이성적 상황 판단이에요. 그 다음에 또 전략적으로 예측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전략과 예측. 전략 수립 기술, 미래 예측 도구 활용을 해주고. 세 번째는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 능력 훈련, 문제 해결 도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최적화 수행 관리. 여러 가지 어떤 자원들을 최적화해가지고 수행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팀워크 인식, 최적화 수행 관리 5단계 실천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합리주의는 뭐냐? 이성적으로 상황을, 있는 걸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전략적으로 예측을 하고, 세 번째는 논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최적화 수행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조직 활동에 있어서의 합리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온정주의라는 것은 되게 4가지인데요. 4가지는 뭐냐? 포용적으로 겸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겸손하되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자존감. 근데 이 포용적으로 겸손하려면은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 비굴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성찰 능력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포용적인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감적인 배려를 해줘야 될 수 있습니다. 공감의 기준. 그러니까 온정에 있어도 고통을 같이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공감인 것이죠. 배려인데, 역지사지, 그 다음에 공감적인 경청, 배려의 행동, 이런 것들이 공감적인 배려이다.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타적인 협력, 계산하지 않는 협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리더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타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인파워먼트를 해주는 거예요. 인파워먼트. 그래서 타인을 신뢰하고 신뢰를 전달해주고 신뢰를 전달하는 합법을 구사하고 인파워먼트를 해준다. 인파워먼트는 힘을 있게 해주는 거예요. 권한을 이임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온정주의는 뭐냐? 온정주의는 구체화시키면은 겸손해야 돼. 포용적으로. 그 다음에 공감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협력을 하되 이타적으로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인파워먼트를 하되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인파워먼트를 해줘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위 영역을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어때요?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가지인데 16가지가 될 수 있죠. 이성, 상황 판단, 전략, 예측, 논리, 해결,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최적화된 거, 수행 관리, 포용, 겸손, 공감, 배려, 이타적, 협력, 신뢰 기반, 인파워먼트. 이렇게 16개로도 행동의 영역이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온정지 합리 리더십의 구성 요인 그 도형을 만들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그걸 제 제자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보기 쉽게 도형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보시는 대로 안에 있는 것은 서클이에요. 동그라미예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것은 마름모형이죠. 그 다음에 쭉 있는 것은 둥근 사각형이면서 약간 그러니까 이 서클하고 모진 사각형을 한 절충한 것이 어때요? 부드러운 사각형입니다. 이게 이제 온정지 합리주의를 한마디로 표시해주는 그림 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안에 있는 것은 보면은 뭐냐. 안에 있는 것은, 온정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정주의는, 포용적인 겸손, 공감적 배려, 신뢰기반 인파워먼트, 이타적 협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순환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만 멈춘 것이 아니라 이거 네 가지가 한꺼번에 돌아가요. 그게 왼쪽으로 돌아가게 되죠. 왼쪽으로 돌아가고요. 그런데 이 왼쪽은 동양적인 철학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떤 길을 이기이온이가 길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그 감성적인 것은 왼쪽으로 돌아가야 제대로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사각형, 말은 뭐 그런 합리주의는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이성적인 상황 판단을 해가지고 전략적 예측을 하고, 논리적 문제 해결하고, 최적화 수행하는데, 이건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이성적인 이해에 해당되는 것은 동양적인 철학에서는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제대로 활동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에 해당되는 왼쪽, 이에 해당되는 것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죠. 들어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서로 간에 어때요? 맞물리게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가면서 순환적인 것을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이성적인 상황 판단하면 전략적 이런 데 돌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사이클을 하게 보여준다. 그래서 이게 두 개 합쳐져 가지고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좀 굉장히 마른 목골 같이 되죠. 안정성이 안정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앞서서 온정적 합리주의 리더십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왼쪽을 보면은 사이클릭한 순환적인 개념을 갖게 되고, 빨강색은 온정주의, 원이죠. 원이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인 합리주의는 파란색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보랏빛은 보면은, 보랏빛은, 온정주의 합리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둥근 정사각형이죠. 온정주의 합리주의. 그 다음에, 플러스 표시가 있는 것, 그 다음에 X표가 있는 것은 그 경관 피라미드의 완벽성을 뜻해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전체가 안정감 있게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한마디로 자화자찬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만들어낸 리더십의 구성력을 도형화시킨 겁니다. 다른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12가지의 접근 방법은 이런 도형이 없죠. 자, 여기에 나타난 그 책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 진정한 리더의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자들이 저걸 썼습니다만은 공동 제자들이 나와 있어요. 제 자랑스러운 제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퀘셔네어인데 로마까지 나오게 되는데 대 55문항을 이런 식으로 CRLQ라고 이야기하죠. CR 리더십 퀘셔네어 해가지고 CRLQ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특허를 받아놨습니다. 받았는데 이건 이제 박사 논문의 C죠. C이고, 또, 실제 연구에서도 그 퀘션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리커드 5단계에 따라서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논문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단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결과치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이제 진단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8가지의 변인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쩌면 평균적인 몇 점인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포인트 겸손이 가장 약하죠. 그러면은 이 포인트 겸손을 결과에 따라 약하니까 어때요? 더 개발을 해야 된다. 개발의 필요성이 있고 가장 강점인 것은 뭐예요? 공감적 배려는 굉장히 강하죠. 점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0.20점인데 100점 만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이냐, 중이냐, 하. 그래가지고, 상으로 나온 것은 뭐, 유지 강화시키고, 하로 나온 것은 개선 보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CR 리더십은 사실은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뭐든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12가지의 접근 방식도 초기에는 한두 명의 리더십 학자들이 만드는 것을 다른 학자들이 계속적으로 어때요? 수정 보완을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학문적으로 어떤 논문을 좀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또 리더십의 학문에서도 어떤 개인적인 이론이 아니라 공적인 이론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는데, 장기적인 평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뭐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좀 지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책이 뭐냐, 보면은 지난 철학자 얘기할 때 제가 소개했지만은 헤겔이 자기 책이 있습니다.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해가지고 법철학의 서문에서 1820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되어서야 날아오른다. 다분히 철학 수업을 들으면 이게 처음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미네르바는 로마 시대에 있어서의 지혜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혜의 신이 항상 지혜의 새라는 부엉이, 초기에는 부엉이라는 까마귀를 데리고 다녔는데 까마귀가 불경지를 지어가지고 부엉이로 바꿨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부엉이가 지혜의 신이 데리고 다녔던 부엉이는 낮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황혼이 되어서야 날아오른다. 이런 굉장히 메타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지혜라든지 이런 것들, 철학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 학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이 만드는 지혜라는 것, 철학적인 것들이 보면은 어느 시기가 지나야만이 그 평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낮이 지나고 밤이 돼서야 부엉이가 뛰어오르듯이 모든 학문 자체, 모든 패러다임 자체가 어느 일정한 시기가 지나야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냐, 그런 의미를 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CR 리더십이 부지런히 좀 연구를 하고, 또 이게 통합적인 개념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또 응용을 하고 또 적용을 할 때에 결국은 평가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장기적인 평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면대면 강의하면 질문도 많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은 우리가 5월 16일부터 할 때에 좀 질문도 하고 또 토의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